신호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솔루션 사업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세션이 기대가 굉장히 되는 게요. 이 세션 이름이 조금 길긴 합니다. AI 시대의 보안, 마이크로소프트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미래 보안 전략인데, 제가 이제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다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AI를 도입하고 싶다. 근데 이제 문제가 보안이 가장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 세션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AI는 예전 IT의 그냥 다른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보안 사고가 터진다고 하거나 하면은 네네. 이전과는 진짜 다른, 완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좀 터질 것 같다, 그런 상상이 그냥 네네. 바로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요 사이버 보안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지, AI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네네. 또 그거부터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이버 상의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범죄화되고 있는 추세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이버 범죄들이 결국 이제 돈벌이의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전 세계 사이버 범죄를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대략 한 연간 GDP 규모가 한 8조 달러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전 세계 가장 큰 경제 규모라고 하는 뭐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한 3위 정도 규모의 그런 GDP 경제 규모가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 사이버 범죄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를 보통 우리가 인도를 보고 있는데, 인도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성장률, 연 한 15% 이상의 사이버 범죄 이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래프가 네. 뭔가 사이버 범죄가 꼭 무슨 나라 같은데 지금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의 전체 파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 와,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거기에 데이터를 한번 대입해 보니까 저 정도 규모로 사이버 범죄가 그만큼 널리 퍼져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왜 그럼 이러한 정도로 사이버 범죄가 커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몇 가지 아주 단적인 그 예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격자들은 보통 이제 피싱을 보내게 되거든요. 피싱을 보내서 사용자들이 그걸 클릭하면 그다음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피싱 공격 이후에 실제 내부까지 침투하는데 대략 한 72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부에 어떤 피싱이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클릭하는 순간 뭐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공격이 진행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그 통계는 패스워드를 탈취하거나 혹은 패스워드를 무차별 대입해서 공격하는 시도, 그걸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집계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초당 한 4,000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초당 한 7,000건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역으로 이야기하면 패스워드가 굉장히 취약한, 패스워드만으로 뭔가 인증을 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재밌는 통계는 작년까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위협 그룹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 그룹이 대략 한 3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벌써 이게 한 1,500개 이상으로, 그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라일 수도 있죠. 그런 그 다양한 위협 그룹들이 현재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사이버 위협이 이제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뭔가, 그러니까 보안을 하는 그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뭔가, 이런 걸 보면 사실 지금 보안의 툴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이 나오면 그 공격을 막기 위한 새로운 툴이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업들이 수십 종의 어떤 보안 툴들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안 툴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명 이상의, 거의 500만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나라별로 또 각 기관별로 다양한 규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새로운 규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이런 측면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조직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계속 보안 사고가 터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네. 뭐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보통 보안을 지금까지의 보안은 주로 사일로 보안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일로라는 게 사실 국내는 잘 보기 어려운데 뭐 해외에서 보면 이제 곡물 창고지 않습니까? 이 사일로의 특징은 그 사일로와 사일로 사이에 연결이 전혀 없이 그냥 그 해당되는 곡물을 그냥 저장하는 곳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안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일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엔드포인트면 엔드포인트 보안, 이메일이면 이메일 보안, 각각의 어떤 보안 툴로서 보안을 대응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공격자들은 절대 공격을 사일로하게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격자들은 그래프 기반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각 영역의 어떤 빈틈을 노리는 거죠. 공격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들은 그 방어자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횡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주 은밀하게 공격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측면이 결국 우리가 이런 보안 툴을 많이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보다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AI가 이제 도입이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AI를 위한 보안, 아니면 뭐 역으로 AI를 활용한 보안, 또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생성형 AI가 나온 지 이제 거의 2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보안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를 활용할 때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AI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보안에 활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AI를 활용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혹시 AI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지는 않을까. 또 유출은 안 되더라도 내부에서 권한 없는 사용자들이 함부로 우리 데이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함부로 접근하지는 않을까. 소위 말하는 오버쉐어링, 과도하게 공유가 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AI를 좀 정상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약간 비윤리적으로 혹은 어떤 악용을 위한 용도로 AI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관점에서 이제 저희 퍼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AI를 어떻게 우리가 보안에 활용할 것인가 이 측면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M365 코파일럿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업무를 할 때 코파일럿이 좀 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면 보안을 하는 담당자들이 보안 업무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그 플랫폼에 적용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솔루션과도 연계해서 보안 담당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안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연초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걸 이제 테스트도 하고 검증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가 보안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분석 업무, 또 인시던트를 요약하는 거라든가 또 레포트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실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담당자들이 내가 코파일럿을 쓸 수만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있어서 아마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최신 사이버 보안 소식 뭐 이런 거 제가 궁금한 거 이제 몇 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 전에 열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행사 이그나이트 2024에서도 사실 보안이 굉장히 핵심이 된 발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저는 이그나이트에 대한 소식이랑 또 최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좀 자세한 소식을 네,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물러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이그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11월에도 이그나이트 행사가 열렸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시큐리티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관점에서 소위 유니파이드 시큐리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SIEM과 XDR을 이미 통합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거기에 접목해 나가고 있고요. 트레 인텔리전스도 당연히 이제 접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그나이트에서 발표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익스포저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노출 관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보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지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익스포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이미 도입해서 쓰고 계신데요. 그 보안 솔루션들의 여러 가지 뭐 자산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맵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맵을 통해서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격 표면, 어택 서피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런 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실제로 공격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공격이 발생할 여러 가지 경로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 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익스포저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익스포저 매니지먼트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제품과는 뭐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서드파티 제품들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시그널이라든가 뭐 자산 정보 이런 것들까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공격 표면 관리를 위한 툴입니다. 그만큼 공격자 입장에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노출된 그런 그 표면들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어떤 자산이 어떤 도메인에 등록되어 있고 여기는 사용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과연 우리가 의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잘못 그 구성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어택 패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공격 경로 분석입니다. 실제로 공격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아까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구성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접속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자산에까지 어떤 공격의 경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담당자들은 이런 공격 경로가 뭐 정상적인 경로인지 혹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잘못 노출된 경로인지를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 뭐 차단을 한다든가 뭐 액세스 컨트롤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현재 어떤 이슈가 벌어지는지 혹은 뭐 흔히 BEC라고 하죠.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어떤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상태를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BEC의 현재 점수가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떤 솔루션과 연결돼 있고 이게 과연 뭐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는 현재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하신 대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AI를 말씀드리면서 AI를 활용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미 퍼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M365 코파일럿을 활용할 때 여러 가지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접근 권한을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추가적인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또한 M365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서드파티 AI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서 이번에 제공을 하게 됐는데요. 그 몇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포스처, 뭐 현재 상태를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보시는 게 지금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for AI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M365 코파일럿이나 혹은 뭐 서드 파티 AI나 모든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시큐리티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모니터링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엑스포저 매니지먼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 기존의 뭐 퍼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때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 M365 코파일럿을 어느 사용자가 얼마나 쓰는지 혹은 M365 코파일럿이 아닌 서드 파티 AI, 뭐 일반적인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서드 파티 AI를 쓸 때 우리의 사용자가 어떤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레코멘데이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데이터가 AI를 통해서 과도하게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평가해서 적절한 레코멘데이션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상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떤 민감한 정보가 어떤 AI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뭐 DLP 룰을 정의하든가 아니면 레이블 정책을 정의하든가 어떤 조치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함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레포트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사용자가 어떤 AI 앱으로 얼마나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가시성이 부족했던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시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런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for AI를 통해서 확실한 가시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더구나 거기 더 나가서 필요한 조치들도 발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마 이번 이그나이트에서 가장 또 많이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코파일럿 스튜디오인데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코파일럿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M365 코파일럿은 이미 만들어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면 기업 내부에서 우리만의 어떤 코파일럿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도 동일한 퍼뷰 기능이 이제 이번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내부에 어떤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거기서 생성된 정보도 당연히 원본 데이터의 어떤 민감도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기존의 M365 코파일럿뿐만이 아니라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커스텀하게 만들어진 AI 앱에도 이런 동일한 퍼뷰의 기능들이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for AI라는 측면이고 이 부분은 전체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한 포스처 매니지먼트입니다. AI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현재 보안 상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대시보드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뭐가 있냐면 현재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뭐 등등에 공유가 되고 있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호되지 않는 즉 뭐 레이블이 제대로 걸려 있지 않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기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아까 뭐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AI처럼 어떤 위험한 어떤 활동들이 탐지가 됐을 때는 바로 레코멘데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리자는 우리의 민감한 데이터가 어떤 앱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이번에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그나이트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은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라든가 포스처 매니지먼트처럼 우리가 현재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이번에 발표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처 매니지먼트의 다양한 여러 가지 대시보드. 예를 들면 뭐 약간 위험도가 있는 사용자는 누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 사용자가 외부와 이메일로 공유를 한다든가, 뭐 USB로 카피를 한다든가, 뭔가 정보 유출에 의심이 되는 사용자는 얼마나 있고 그 사용자들이 어떤 루트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M365 코파일럿을 쓸 때 뭔가 DLP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이 DLP 기능이 뭐 웹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M365 코파일럿 앱에서 DLP 기능이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문서가 특정 레이블이 걸린 문서가 있을 때는 M365 코파일럿에서 아예 처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룰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록 그 문서에 대한 내가 오너라고 할지라도 문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M365 코파일럿에 문의를 했을 때 뭐 요약을 해달라든가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 코파일럿이 이 문서는 회사 정책에 의해서 내가 처리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내부적으로 아주 정말 민감한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코파일럿을 통해서도 처리하지 않기를 원할 때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DLP 룰을 통해서 코파일럿이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지난 4월에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개선들을 많이 기대들을 하시고 실제 테스트도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몇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뭐 처음 발표될 때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탠드얼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챗 GPT처럼 이제 프롬프트, 그러니까 빈 화면에 프롬프트를 날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는 그런 형태로 처음 출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인베디드 모델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 인베디드 모델은 우리 뭐 디펜더 포탈 같은 데서 바로 함께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모델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능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특히 관제를 하는 분들, 아마 코파일럿을 가장 많이 쓰게 되실 분들은 아마 관제 요원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제 요원들이 관제 업무를 할 때 코파일럿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코파일럿의 화면입니다. 코파일럿을 쓰실 때 통상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날리고 답을 받고 거기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또 프롬프트를 날리고 또 답을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보통 프롬프트 북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 요원들이 이런 일련의 질문들을 던져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의 프롬프트 북을 만들게 되고요. 그 북을 그다음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프롬프트 북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예제는 사용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약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인데요. 뭐 그 사용자가 지금 어떤 디바이스로 지금 로그인을 했는지, 뭐 어떤 그 인증 방법은 뭐 MFA를 썼는지 안 썼는지, 혹은 최근에 로그인 실패한 경우는 없는지, 또 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지금 퍼뷰에서 핸들링했는지, 뭐 이런 일련의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요약을 받아서 이 사용자가 정말 위험한 사용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지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그런 게 이제 프롬프트 북인데 이 프롬프트 북을 각 관제 요원들이 늘 이제 필요할 때 돌려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은 이걸 약간 그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심, 뭐 저희 센티넬과 같은 심에서 하나의 플레이북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북에서 여러분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인시던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관여된 게 확인이 된 거죠. 유저 아이디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플레이북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인시던트에서 그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고 그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프롬프트 북에다가 던져서 그 프롬프트 북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프롬프트 북의 결과가 도출이 될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의 우리 센티넬의 인시던트의 커멘트로 자동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센티넬의 화면인데요. 센티넬에서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했고 그 인시던트에 유저가 있었고 이 유저에 대한 정보를 여기 코멘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멘트에 아까 그 프롬프트 북에 나온 그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작업들을 주로 어떻게 하셨냐면
인스턴트가 확인됐고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IAM에 들어가서 로그 확인하고 또 디바이스에 관련된 거는 뭐 MDM 솔루션에 가서 로그 확인하고 또 데이터 핸들링이면 데이터 분야에 가서 또 로그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넘나들면서 정보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작업들을 인시던트에서 프롬프트북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인시던트에 확인함으로써 관리자들은 그 인시던트만 보고 그 커멘트만 확인하면 이 사용자가 지금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제 입장에서는 효율성, 뭐 효과성, 또 대응의 어떤 그 시간 절약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얘는 이 부분은 또 그 코파일럿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크립트 분석입니다. 어떤 스크립트가 있을 때 보통 이제 그 관제 요원들이 뭐 초보 관제 요원들은 이 스크립트 분석에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주 고급 관제 요원들한테 문의를 하거나 혹은 뭐 구글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웹에 문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스크립트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파일럿,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스크립트가 있을 때 스크립트를 질문을 하면 그 스크립트가 단계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스크립트와 관련된 뭐 IOC는 뭔지, 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잘 분석해주는 또 역할을 하는 게 시큐리티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했는데 그 인시던트가 우리 센티넬과 같은 심에서 확인이 되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인시던트 안에는 어떤 스크립트가 포함된 걸 확인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북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시던트에 어떤 스크립트가 있다. 그게 조건을 줘서 yes면 즉시로 그다음 이 방금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북을 실행해라. 근데 그 프롬프트북을 실행할 때 그 발견된 스크립트를 던져서 변수로 던져서 그 스크립트를 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우리 인시던트에다 커멘트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제요원들은 인시던트만 그 보고 거기에 커멘트를 확인하면 이 스크립트가 있었고 이건 뭐 하는 스크립트구나. 그 결과는 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인시던트에 대해서 그 스크립트에 대한 상세 내역, 그다음에 이게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까지 그 권고사항도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관제에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인 툴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가지 보안에 필요한 툴들에 다 임베디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임베디드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롬프트로 작성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내가 어떤 그 질문하고자 하는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임베디드 모델은 어떤 포탈에 뭐 이게 퍼뷰 포탈이 됐건 뭐 디펜더 포탈이 됐건 혹은 인튠이나 엔트라가 됐건 그 포탈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상에서 내가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파일럿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정보의 어떤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나한테 답을 주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펜더 포탈뿐만이 아니라 우리 퍼뷰나 엔트라나 인튠 모든 포탈에 이런 코파일럿이 이제 임베디드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몇 가지를 보면 우선 뭐 퍼뷰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퍼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의 지금 포탈이고요. 거기에 코파일럿이 임베디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최근에 어떤 우리 쉐어포인트에서 뭐 외부로 공유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하에서 이제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어서 뭐 누가 이걸 공유를 했는지 거기에 공유된 문서는 우리가 민감도 레이블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서 데이터 시큐리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즉각적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튠이 주로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니까 우리가 인튠에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어떤 윈도우 10의 특정 버전을 쓰는데 최근에 패치가 안 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그 쿼리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코파일럿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윈도우 특정 버전에 최근에 패치가 안 된 사용자의 디바이스 이름과 OS 레벨과 이런 정보들을 알려달라라고 하면 이 인튠에 임베드된 코파일럿이 하나의
그 쿼리문을 작성해 주고요. 이 쿼리문을 바로 쿼리에 넣어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모델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튠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엔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투라는 주로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하이 리스크로 판명된 사용자 리스트를 보여달라라고 하면 그 엔트라에 있는 정보 중에서 하이 리스크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 하이 리스크의 사용자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사용자가 왜 하이 리스크로 판명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엔트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확인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단순히 우리가 스탠드얼론으로 질문에 대한 답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포털에서도 인베디드 형태로 해서 관리자들, 특히 뭐 IT 관리자나 보안 관리자들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질문을 하고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드 파티 툴들하고도 지금 계속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예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이제 소위 플러그인들이 더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이 툴들에 있는 정보들도 함께 시큐리티 코파일럿에서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함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은 저희 그 웹사이트에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현재 쓰고 있는 툴들이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연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그 문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그나이트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익스포저 매니지먼트, 전반적인 우리의 현재 보안에 대한 노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M365 코파일럿이나 여러 가지 AI를 활용할 때 우리가 보안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AI를 보안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현재 이미 그 동영상들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안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그나이트 업데이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순서에서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보안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확인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